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주차 두 번째 시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말미에 이렇게 그 세 개의 층으로 이루어진, 그래서 요 가운데 점탄성 물질이 들어가 있는 이런 조합된 보구조물의 굽힌 강성과 소실률을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한 그 수식을 갖다가 다뤄봤는데요. 그때 요 수식들이 여기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 중에서 H3가 없을 때, 즉 요 위에 있는 보는 없고 밑에 보 하나하고 점탄성 물질을 위에다가 그 보의 위에다가 바른 이런 그 H1과 H2만 가질 때 수식은 요 밑에 있는 것 같이 이렇게 표시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식을 이용해서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H1과 H2가 있죠. 그래서 여기 보라색은 점탄성 물질이고 노란색은 보구조물인데요. 이 문제는 점탄색 처리된 우측 조합 보구조의 소실계수를 구해라 하는 게 되겠습니다. 우측에 있는 보와 점탄성층의 역률 및 소실계수 그리고 두께는 이렇게 주어졌다. E1, E2, E2. 왜냐하면 이 보는 그 일반 구조이기 때문에 이 소실계수가 거의 0에 가깝다. 이거에 비하면. 그래서 그건 무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H1과 H2는 같다. 1cm다. 그러면 앞에 기술된 수식에서부터 E1분의 E2는 3.8885 10의 마이너스 4승이 되겠고요. 스몰 h는 H1분의 H2는 1이 되겠습니다. 자, 이 스몰 e와 스몰 h를 이 이타의 식에다가 대입하게 되면은 여기 이타2는 0.28로 주어졌다고 그랬죠. 0.28이고 e와 h들을 여기다 대입해서 계산해 보면 0.00141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탄성 물질 자체의 소실계수는 0.28이지만 그러나 그걸 여기다가 붙여놓게 되면 조합된 구조의 소실률은 0.00141이 돼요. 그러니까 이 0.28보다 훨씬 작은 값이 되는 거죠. 일단 먼저 이렇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지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 문제는 이렇게 H1과 H2가 있을 때 이렇게 있는 보와 점탄성층, 노란 거는 보고 H2는 점탄성층이 되겠는데요. E1과 E2, 이타2 그리고 H1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때 조합체의 소실계수를 0.03으로 만들려면 점탄성층의 두께 H2를 얼마로 해야 할까 하는 거죠. 이렇게 조합된 구조물의 우리가 소실률을 결국 우리가 최종적으로 진동계에 사용해야 되는 내용이니까 이걸 0.03으로 만들고 싶다 하는 거죠. 간편식에서 조합된 구조물의 그 소실률이 14 이타2 EH 자성으로 표시된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타2는 여기 주어져 있고요. 그래서 또 E는 E1분의 E2인데 E1하고 E2하고 비교해 보면 0.01이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타2도 알고 E도 알고 이타도 알고 하니까 H 자성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그 H 자성 값이 0.08이다. 따라서 H는 요거의 루트 값이죠. 그 루트 값이 0.91이고요. 그게 H1분의 H2인데 우리가 H1은 0.01로 주어져 있으니까 H2는 0.0091 그러니까 9mm 정도의 이 점탄성 물질을 이 두께 1cm의 보의 위에 붙였을 때 그때 0.03이라는 전체 조합 보호 구조가 소실률을 갖게 된다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까지 우리가 여러 가지 진동을 고려한 설계에 대한 내용들을 진동 수식들을 이용해서 다루는 내용들을 쭉 이야기를 해 왔는데요. 실제 설계를 할 때는 이러한 내용들 외에 여러 가지 사항들을 추가로 고려해야 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시스템의 크기,
우리가 진동계를 설계하는데 그 진동계 자체의 크기가 너무 커지면 곤란하겠죠. 또 무게가 너무 커져도 곤란하겠고, 형상이 우리가 원하는 형상으로 돼야 될 테고, 무게 중심의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가 잘못되게 되면은 진동이 한 방향으로만 안 일어나는 일이 발생하겠죠. 그다음에 가진력의 형태, 환경 조건, 온도 이런 거가 대표적인 환경 조건이죠. 그리고 사용 수명, 이게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주요 사항으로 고려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동 설계를 한다고 해서 진동과 관련된 수식만 이용해서 설계하는 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제너럴한 보편적인 내용들도 함께 결정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량 중심의 위치 같은 경우는 질량 중심과 탄성 축이 일치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모델이 일자유도로 모델링 될 수 있느냐 아니면 다자유도로 모델링 해야 되느냐 하는 게 결정이 될 수 있고요. 가진력은 앞에서 우리가 주기함수로 가진됐을 때하고 충격함수로 가진됐을 때 설계가 완전히 다르게 이루어진다는 걸 배웠죠. 또 파함수도 마찬가지고요. 또는 통계적 함수, 이게 앞에 게 전부 확정함수라면 뒤에 있는 건 통계적 함수로 주어졌을 때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하는 것들도 설계 방법론이 사용되는 수식들이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또 환경 조건도 앞에서 금세 배웠지만은 역학적 특성의 온도나 또는 화학적인 환경도 이 재료의 어떤 그 역학적 특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사용 수명, 제품의 수명이 일정 시간 이상 요구되는지, 어떤 제품은 오랫동안 써야 되는 게 있는가 하면 어떤 제품은 한 번 쓰고 버리는 그런 제품도 있습니다. 한 번 쓰고 버리는 제품의 대표적인 게 여러분 포장재죠. 테레비 같은 거를 구매하게 되면 그 테레비를 가정까지 배달할 때 박스 안에다 넣어서 배달하게 되는데 그때 그 박스 안에 그 테레비를 받치고 있는 스티로폴이나 이런 것들은 한 번만 쓰고 버리죠. 그래서 그건 여러 번 쓰는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수명이 아주 짧은 경우가 있는데 또 어떤 경우는 수명이 아주 오랫동안 써야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 필요 수명성 설계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도 함께 따져야 되는 그런 실제 설계 시 고려되어야 되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자, 진동 설계에 관련해서 마지막 부분으로 회전체 진동에 관련된 내용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전체라 하면 기계공학에서는 아주 많은 회전체들이 존재하죠. 그래서 여기 발전용 스팀 터빈, 이게 회전하고 있죠. 그 다음에 풍력 터빈 발전기, 이것도 회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그 회전체들은 이 회전하고 있는 물체의 질량이 이 회전 중심하고 딱 잘 일치를 한다면은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그러나 아무리 가공을 잘한다 하더라도 살짝 그 두 위치가 어긋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질량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회전 시에 진동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우리가 앞에서 불균형에 의한 그 진동 발생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들을 다 배웠었는데요. 그런 내용들이 우리가 이런 그 회전체 진동에서 설계를 위해서 고려되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회전체 역학에 등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모델을 먼저 소개를 해서 여러분들이 학부 과정에서 가장 기초적인 현상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회전체 진동에서 가장 기초적인 모델로 제시된 것이 제프캇 로터 모델이라고 불리우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 제프캇 로터 모델은 여기 이렇게 질량이 있고, 이 질량이 회전체가 축에 의해서 받쳐지고 있는데, 축의 양쪽 끝에는 베어링이 받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회전체가 돌게 되면 이 회전체가 축의 중심 라인에 위치한다면은 돌면서 아무런 그 문제가 없죠. 왜냐하면 바깥으로 돌 때 원심력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 질량의 중심이 아무리 가공을 잘한다 하더라도 약간 이 축의 중심으로부터 떨어져 있게 됩니다. 그 양을 2라고 하면은
이렇게 생긴 놈의 운동 방정식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시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E가 있을 때 편심이 있을 때 관성 텀이 되겠고요. 이게 스프링과 감소에 의한 텀이 되겠는데 이 스프링과 감소에 의한 텀은 바로 여기는 이 축의 밴딩 강성과 또 축의 베어링을 포함한 거기서부터 등장하는 감쇄 특성들을 고려한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이게 회전할 때 Y방향과 Z방향, 이게 X방향, 축의 방향이 길이 방향이 X방향인데요. Y방향과 Z방향으로 운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Y방향, Z방향에 두 개의 이렇게 방정식이 얻어지고 이 방정식을 조합하게 되면 Y와 Z를 Y는 실수로 잡고 Z는 허수로 잡아서 Y 플러스 IG를 갖다가 R이라고 놓고 모델링을 하게 되면은 이 두 방정식을 이런 방정식으로 우리가 만들 수가 있죠. 이때 요 K 값은 앞에서 얘기한 대로 이 샤프트의 강성, 밴딩 강성이 되겠고요. 굽힘 강성. 그다음에 요 C는 이 샤프트 자체의 재료적인 그 구조 감쇄 특성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양쪽에 존재하는 베어링의 유막에 의한 그런 감쇄 특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특성들이 고려된 것이 요 C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정식, 풋 로터 모델의 방정식을 유도해 보면 최종적으로 이런 방정식이 유도됩니다. 그래서 이게 앞에서 우리가 불균형에 의한 식에서 이런 식이 나왔었죠. M이 오메가 제곱이 진폭이 되고 요거는 조함수로 가진되는 그런 형태가 되죠. 그래서 요것의 솔루션을 구한 형태가 이런 형태로 여기 진폭의 크기가 R이 그 진폭의 크기인데 그게 2 곱하기 요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2분의 R, 여기 이제 무차원 값이죠. 무차원, 여기 둘 다 거리니까요. 이걸 갖다 표시한 게 요 표시가 되는데 요 2분의 R을 갖다가 이 주파수 B, 고인동수분의 회전 주파수로 나눈 값을 갖다가 요 주파수 P의 함수에 대해서 그려놓은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이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회전하는 주파수가 고진동수하고 같아질 때, 즉 P가 1이 되는 그 순간에 이 그 축의 그 횡방향 진동 R 값이 굉장히 크게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제타가 작을수록, 즉 감쇄가 작을수록 여기서 더 커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이 요 식에 의해서 표현된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정확하게 크리티컬 스피드는 감쇄가 있을 때는 1보다 약간 큰 데서 존재한다 하는 것을 앞에서도 우리가 배운 적이 있죠. 그 값이 루트 1만에서 2제타 자승분의 오메가 n 이렇게 되는 값으로 결정이 되겠고요. 이 값이 여기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오메가가 오메가 n보다 작을 때는 이 범위에 존재하죠. 이 범위에 존재할 때는 이 원판이 회전할 때 원판의 중심이 이 원판의 중심하고 여기 지금 이 양쪽 베어링을 연결하는 중심축하고의 사이에서 원판의 중심점은 여기 존재하고 그 원판의 질량 중심은 여기 지에 존재할 때 이렇게 둔각을 이루면서 진동을 하게 된다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오메가 n이 되면은 완전히 공진시죠. 그때가 되면은 이 R과 요 PG를 연결하는 선이 90도를 이루게 된다. 즉 이 위상각이 이게 90도가 된다 이거죠. P가 2이 되기 때문에 이게 무한대가 되니까 탄젠트 값이 무한대가 되는 거는 이게 90도가 될 때죠. 그래서 이렇게 90도가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회전하는 회전 주파수가 고진동수보다 이 축진동계의 고진동수보다 아주 높을 때 그때는 그 질량 중심이 이 양쪽 그 베어링을 연결하는 그 중심점에 가까이 다가가게 된다 하는 그런 그 현상을 보이게 되겠습니다.
자,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유도로 모델링된 회전체 구조 질량이 50kg다. 강성은 5 곱하기 10의 7승 뉴턴/m다. 이 회전체 임계각 속도를 구하고 아울러 편심량이 1mm고 감쇄비가 0.02라면 공진 시 동쪽 변이 진폭을 구해라. 또한 정상 상태 회전 속도가 2000 라디안/세크라면 정상 상태에서의 동쪽 변이 진폭을 구해라. 이런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자, 우선 고해진동수는 루트 n분의 k로 주어지기 때문에 거기 50과 5 곱하기 10의 7승을 이용해서 고해진동수를 구해보면 1000 라디안/세크로 구해집니다. 임계각 속도는 고해진동수하고 같은 그 값으로 구해지기 때문에 임계각 속도는 이 고해진동수와 같은 1000 라디안/세크가 되겠고요. 자, 이 식이 R을 결정하는 식이라고 그랬죠. 공진시에는 P가 1일 때가 공진시죠. 요 밑에 있는 거는 요건 0이 돼버리고 여기 1이니까 결국은 P가 1이니까 2제타분의 1이 됩니다. 그러니까 R은 2제타분의 1에다가 2를 곱한 값이 되죠. 그래서 2제타는 0.04가 되고 2는 1이 되니까 이 값이 25mm가 된다. 그러니까 공진시의 진폭이 25mm가 된다 하는 게 되겠고요. 이제 정상 상태에서의 진동이라는 것은 정상 상태는 우리가 정상 상태에서 그 돌고 있는 회전 속도가 2000 라디안이라고 했죠. 고해진동수는 1000 라디안이고 그러니까 P 값이 2가 돼요. 그것을 여기다 대입해서 이 값을 곱하면은 R 값이 구해지게 되는데 그게 1.333이 된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정상 상태 진폭을 가지고 진동을 하게 된다 하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예제 7번은 앞에서 다룬 예제에서 정상 상태 변이 진폭에 영향을 미치는 설계 변수들의 영향도를 한번 분석해 봐라. 그래서 여기서 설계 변수로 정할 수 있는 것들은 M, K, 제타, E가 되겠습니다. 이것들을 각각 10%씩 변할 때 정상 상태 동쪽 변이가 1.333이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변하는지 조사해 보자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량이 10% 변하면은 P는 1.897이나 2.098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질량이 앞에서 구한 값에서 10%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그랬을 때 이 주파수 B 값이 고진동수가 변하니까 주파수 B 값이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변화된 두 값을 여기다 대입해서 이 R 값의 범위를 구해보면 1.294와 1.384 사이에 존재한다. 가장 많이 변할 때가 결국 4% 변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자, K가 10% 변하게 되면은 P는 1.907이나 2.108이 됩니다. 이 두 값을 대입해 보면은 R 값은 1.290에서부터 1.3718 범위에 존재하게 되고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최대 변화가 3.3%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쇄비 제타가 10% 변하면 R은 여기다 대입해 보면 R은 변화가 요 10% 변하면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E가 10% 변하면 요건 E는 여기 R하고 E는 비례하기 때문에 R 역시 10% 변하죠. 그래서 역시 편심량이 이 동쪽 변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각각의 설계 변수들, 여기 나타나는 M이나 K나 제타나 E 이런 설계 변수들이 성능에 미치는 민감도가 설계점의 위치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통상 설계 수행 시에 설계점은 설계 변수들의 민감도가 되도록 작게 설계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설계를 강건 설계라고 한다 하는 내용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주차 두 번째 시간 강의 여기까지 하고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13주차와 14주차 강의에서는 이제까지는 이산계, 즉 상미분방 정식으로 표시되는 그러한 진동계에 대한 내용을 다뤘다면 13주차와 14주차에서는 연속체에 대한
방정식을 다루겠습니다. 연속체의 방정식은 편미분 방정식으로 주어지게 되고, 이렇게 편미분 방정식으로 주어졌을 때 고유진동수와 또 모드들을 어떻게 구하는가 하는 내용들이 13주차와 14주차 교재 기준으로는 6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에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